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 법무장관을 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어디까지 왔나, 이 약간 중간 점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전에 사실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조범동 씨 36살입니다. 조국 펀드를 사실상 소유했다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면 조국 장관은 그동안의 기자간담회와 그 다음에 청문회에서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 뭐 제사 때나 이렇게 보는 사람 정도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검찰의 수사나 아니면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 실질적으로 조국 패밀리 펀드의 운영자이고자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는데, 자, 오늘 공항에서 체포돼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가는 과정인 모양인데, 자, 이 조 씨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웰스 CNT 최태식 대표와 전화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조국의 오촌 조카가 외국에 도피해 있을 당시에 이제 이 최태식 씨와 통화를 했는데 그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 녹취에 보면 바로 그 익성이라는 곳에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태식 대표한테 이 자금 흐름을 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자금 흐름은 오늘 바로 이 조범동 씨를 통해서 아마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조범동 씨가 그 부분에 가서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통해서 이 본인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익성을 통한 자금 흐름의 변화, 이 추적이 일단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제 이해충돌 문제를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얘기했다는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배터리 육성 정책이라고 하는 정보를 사전에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인 조국 수석으로부터 사전에 입수하고 이 사모펀드를 그쪽에다가 몰빵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투자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이해충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충돌이라는 건 공직자가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가 자기의 한테 이익을 주는데 그것이 자기 공직으로서의 자기 업무와 충돌할 때, 그러니까 결국 자기 관련 분야에 자기가 슬쩍 뭐 우회적으로나 뭐 직접적으로나 투자를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바로 이 조국 장관 부부가 민정수석에 취임하면서 그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판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뭐 사실상 주식 안 팔으면 마찬가지인 그런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윌스 CNT 최태식 대표와 이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통화한 그 녹취록만 보면, 아, 왜 이들이 이토록 해외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말을 맞추거나 하려고 했나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걸 이 오촌 조카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빼도 박도 못한다는 둥, 뭐 여기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 자금이 뭐 조국 장관 부부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걸 얘기하면 안 된다는 둥,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제 오늘 검찰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긴급 체포를 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 오촌 조카의 입을 통해서 자, 이 자금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이해충돌 부분을 왜 얘기했느냐, 이 부분은 결국은 당신이 사전에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배터리 육성 정책을, 물론 그 부분을 이제 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거야 어느 정도야 알려져 있었는데 언제쯤부터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니까 뭐 한두 달 전에 빨리 가서 그 2차 전지 업체, 그 업체를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서 뭐 다른 또 업체와 M&A를 통해서 뭐 우회 상장을 해서 큰 돈을 만지자. 그러니까 뭐 핵심은 조국 수석으로부터, 당시 수석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느냐. 물론 뭐 초반엔 부인하겠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압박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모펀드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이 확보한 것이 바로 PC,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는 동양대의 집무실에 있던, 동양대의 교수 연구실에 있던 PC, 이거를 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밤에 가서 가지고 올라왔죠. 그러다 그가 아마 어떻게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 가지고 올라와서 자기 차 트렁크에 넣어놨다가 검찰에 적발이 되는 바람에 검찰에 제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쓰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니고 자택에서 쓰던 PC. 이게 뭐 일각에서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택에서 2대를 쓴다고 했죠. 이 2대 중에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는 얘기를 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부인이 이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김모 씨가 그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주려고 빼온 것을 들고 있다가 또 검찰에 적발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면 그 1호 압수 대상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근데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려고 빼갔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받아온 겁니다. 압수수색한 거와 뭐 별 차이가 없겠죠. 물론 저는 왜 조국 장관의 그 방배동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그 뭐 컴퓨터만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조국 그 장관 부부가 쓰던 물품들이나 메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단서를 확보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리고 휴대전화 부분도. 근데 자택과 휴대전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사무실, 그런 데는 압수수색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촌 조카가 지금 잡혔죠.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 있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 2개를 확보를 했죠. 이렇게 되면 그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이 그동안에 외부와 어떠한 연락을 취했는지 또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는지 하는 부분이 거기 들어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 하는 부분이 이 하드디스크에 아마 대개의 경우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우려고 시도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지우려는 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복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2가지는 정말 사모펀드에 관한 한 아킬레스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턱 밑에까지 지금 수사의 칼날을 들이민 겁니다. 제가 오늘자로 사실은 그 조국 장관이 윤석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또는 그런 수상한 움직임,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자택 PC에는 사실 사모펀드 부분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그 조국 장관 부부의 그 딸, 이제 단국대 의학 논문이 있죠. 그 의학 논문이 어떻게 진행이 돼 있는가 하는 부분도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그 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뭐 수정한 뭐 이런 흔적들도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여러 가지의 그 꼼수를 써서 뭐 장학금도 받아내고 뭐 그 의학 논문도 뭐 제1저자로 등재되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에 관한 기초 작업들을 아마도 이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자택 컴퓨터는 그야말로 어떤 수사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촌 조카 이 사모펀드에 관해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 여기에도 사모펀드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조국 부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심의 열쇠들이 이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 추석 연휴가 내일이면 끝납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서 조국과 윤석열의 한판 대충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지금 자기 턱 밑에까지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힘을 빼려고 하는 조국 장관과 그 주변 참모들의 노력, 이건 대부분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또한 훨씬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대충돌 시기가 훨씬 빨라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그 대충돌의 서막이 곧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